브로콜리 펀치 볼게. 브로콜리 알지? 별로 안 좋아하지, 니네들. 뽀글뽀글, 뽀글뽀글하고 좀 뭐 이렇게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요리에 사용되는 거. 이 손이 브로콜리로 돼 있대. 브로콜리로 변했대. 내용 자체가 굉장히 환상적이야. 우리 서사갈래지, 그지? 자, 원준이라는 애가 복싱 선수인데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했대. 펑 날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날리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 거기서 고민, 갈등하는 거, 이율이라는 소설가가 지었고요. 소설이야. 소설은 일단 기본 무슨 갈래? 서사갈래. 서사갈래 누가 있다? 서술자가 있다. 서사갈래. 서술자가 있고요. 이렇게 사람이 점점 성찰하고 성장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성장소설이라고 해요. 성장소설이고요. 브로콜리로 변했다는 자체가 환상적이고,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거든. 그러니까 성찰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이 주제는요, 문학에서는 주제 무조건 기억하고 가야지, 그지? 내면 갈등을 막 브로콜리로 손이 변하니까 막 내면적으로 갈등하겠지. 그걸 갖다가 주변인의 도움으로 직면하고 극복하는 성장의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성장 소설이 되는 거야. 환상적 요소 있고요. 그럼 이 환상적 요소는 흥미 유발하는 거지. 흥미 유발하고요. 자, 등장인물이 자신의 한 시절과 결별하며 이제 좀 더 성장하는 거야. 자신의 한 시절과 결별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소설은 뭐 봐야 돼? 인물 보고요. 인물 잡고 가고요. 인물 가고요. 그리고 갈등 보고요. 어떤 갈등이 있는지. 여기 내적 갈등이 나오지, 그지? 내적 갈등. 뭐 혼자 고민해요. 그죠? 인물 나오고요. 갈등 보고요. 뭐 봐야 되니? 시점 봐야 되는 거야. 시점은 서술자가 누군지 보는 거야. 서술자가 자기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지, 서술자가 안에 있는지 서술자가 밖에 있는지 그걸 봐줘야 되는 거야. 자, 브리클리 펀치 이유리. 자, 나는요, 나가 나와서 그럼 일단 1인칭 시점이야. 나는요, 여기 1인칭 시점이고요. 1인칭 시점이고 보면 누가 주인공이냐면 1인칭 서술자가 나오고 남자친구 고원준이 얘가 주인공이야. 나는 요양보호사고 나는 원준이를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주인공이고요. 그러면 인물의 이 주인공의 내면을 나는 알까 모를까? 주인공 내면 몰라요. 그치? 추측만 하는 거지. 추측만 할 뿐이고요. 자, 1인칭 서술자면 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나라고 작품 안에 있는 거지, 그지? 나라고 작품 안에 있지만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1인칭 관찰자야. 관찰자고요. 인물 속인 나가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시점이야. 어느 날, 자, 큰일이 복싱 선수인데요.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병에 걸리는 거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의사가 나온다. 인물 동그라미 치고 가자. 마음 편하게 먹으래. 우리 모르면 뭐라 그래?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러잖아, 그지? 이 의사도 마찬가지로. 의사는 마음 편하게 며칠 푹 쉬면요. 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손이 낫는다고 그러는 거야. 자, 마음 편하게 며칠 푹 쉬면 손이 낫는다고. 좀 무책임한 말이지, 그지? 그러면서 엽록소를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는 거야. 나는 나가 돌보고 있는 안필순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잖아, 그지? 안필순 할머니 새로운 인물 나왔다, 그지? 안필순 할머니 동그라미 치고요. 중요한 인물이야. 주변 인물 이런 거 주인공 아닌 사람 다른 사람 막 주변 인물. 그리고 그 할머니 애인 있네. 애인이 누구냐면 박강석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가 키우던 앵무새가요. 앵무새 이름이 말자야. 너무 재밌지? 앵무새 이름이 말자인데요. 말자의 장례식을 치르고요. 이후 이제 저녁에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내 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걔 손이요. 브로콜리가 됐어요.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하니까 박강석 할아버지는 그 병은 마음이 상하면 생긴다고. 그래서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래요. 산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 금방 낫는데요. 요게 이제 해결책이지, 그지? 해결책이고요. 얘 병은 뭐라고요?
마음이 고생해서 마음 고생이 심하면 생긴다. 심리적인 원인이 발병이라는 거지. 심리적인 원인으로 지금 뭐 했다는 거야? 병이 생겼다는 거지. 원인으로 발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낫는데, 그래서 내일 같이 산에 가자고 이 안필순 할머니하고 박강숙 할아버지가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자, 제안한다. 안필순 할머니 댁을 나선 나는 원준이 집에 들려서 원준이에게 힘든 일이 있는지 묻는 거야. 그러니까 원준이가 나는 말이야 이 부분이 여기가 위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위기고 나는 말이야 복싱을 하기가 싫어. 이게 이제 복싱 선수인데 복싱하기가 싫대요. 이게 이제 속마음을 틀어놓는 거지. 속마음을 틀어놓은 거야. 틀어놓음. 원주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그리고 잠시 후 뱃속에 뭉친 무언가를 풀어내듯이 느릿느릿 이야기를 시작했다. 복싱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러면 자기가 대답해. 밑에 보면 이제 자기가 대답해요. 자문자답해요. 집중이야. 자, 복싱이 잘하기 위한 요소 첫 번째 집중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 여기서 원준이 말하는 건 원준이 고민과 갈등이지 내적 갈등을 한 거야. 원준의 고민과 갈등이 얘기되는 거야. 집중인데 뭐에 집중하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새끼를 곤죽으로 완전 죽어놔야 된다는 거지. 만들겠다는 집중. 왼손으로 안 되면 오른손으로 안 되면 머리를 들이박아서라도 뻗어버리게 만들어야겠다는 집중. 그게 가능하려면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해야 돼.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야 하는데 잘 집중해야 되고 또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 상대방이 피 흘리는 모습, 조금씩 힘이 빠져가는 모습, 내 펀치에 쓰러지는 모습 같은 걸 상상하는 거. 이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의 구체적 내용이야. 여기는 묘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어. 이미지 트레이닝의 구체적 내용이야. 구체적 내용을 지금 눈에 그리듯, 눈에 보이듯 묘사해 놓는 거야. 상상하는 거. 그런데 너 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본 일이 있냐?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너에게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을 때려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그려내 본 적이 있냐 말이야. 여기 이제 원준이 고민이 뭐야? 자기는 복싱 선수고 때려 눕혀야 되는데 못 고르겠다는 거야. 내면적 고통이야. 나는 심지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 상대 선수를 나는 나가 누구야? 원준이 자기 얘기하는 거지. 원준이지. 미워하지도 않는데요. 아니 오히려 좋아해. 복싱에 목숨을 걸고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왔을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얘 경쟁의식이 있다 없다? 경쟁의식이 별로 없네. 친구가 나랑 비슷한 길을 그도온 사람이야 하면서 경쟁의식이 없어. 오히려 뭘 느껴? 동료의식을 느끼지. 느낌. 자, 이게 이제 내적 갈등의 원인이야. 나는 복싱 잘하고 싶어. 이겨야 되는데 근데 얘가 밉지가 않아. 얘를 못 때리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적 갈등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곤죽으로 만드는 상상을 하는 게 실제로 곤죽으로 만들기 위해 주먹을 내뻗는 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힘들어진 거야. 이건 스포츠다. 직업이다. 하고 계속 생각했지만 이게 막 스포츠다. 나는 이게 내 직업이 하면서 직업의식으로 이걸 극복하려고 해요. 근데 이 고통 주는 행위를 갖다가 직업의식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스포츠건 직업이건 맞으면 아프고 아픈 건 싫거든. 진짜 싫고 기분 나쁘거든.
하면서 인물의 정서가 내가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그지? 그지? 싫다고. 그지? 괴로움을 느끼는 원준의 그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돼요?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싫거든 기분 나쁘거든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지. 그지? 그런 걸 생각하게 된 날로부터였어. 복싱이 하기 싫어진 건 뭐야? 이거 다 뭐 무슨 법? 도치법 사용됐다. 도치법. 그지? 복싱이 하기 싫어진 건 이런 걸 생각하고 난 다음부터래. 그래서 복싱 선수를 그만하고 싶어 하게 된 계기가 여기서부터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휙 그만둘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 왜? 현실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 어려운 뭔가 있어.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 그러다가 그럴듯한 해결책을 갖다가 막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찾은 거야.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해 보기로 한 거야. 미운 상대를 때리는 건 그나마 좀 쉬울 것 같았어. 그래서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지. 그래, 저 새끼 미운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내가 펀치를 날려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고. 죄책감이 안 들 것 같다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걸 좋아하는 것도 힘들고 미워하지 않는 걸 미워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말이야. 그래서 원준의 성격이 보면 여기 원준의 성격이 어때요? 타인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애야, 얘는. 나 누구라고요? 지금 원준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원준이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움을 억지로 만들어냈다. 자, 복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요. 미움을 억지로 쟤를 상대방을 미워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복싱을 정말 좋아해서 그만두지 않으려고 복싱을 정말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세상 나쁜 것들 다 갖다 붙이면서 미워해야 돼. 해야 돼만 자, 미워해야 돼만 반복한 거야. 미워해야 돼. 이것만 반복한 거야. 저 사람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날 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거야. 맞기 전에 먼저 때려 눕혀야 해. 다시는 내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밟아버려야 해. 이렇게 이제 자기 암시를 하는 거야. 그래야지 상대방을 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암시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와 정오를 스스로 채우려고 해. 하면서 경기 없는 날에도 나는 온종일 그런 것들만 생각했어. 내게 주먹을 휘두르고 쉽게 만드는 것들. 자, 내게 주먹을 휘두르고 쉽게 만드는 것. 미움, 분노, 정오를 불러일으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야. 그 감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응축시켜 오른쪽 글로브 안에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됐어? 브로콜리가 됐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는 브로콜리가 됐어. 하면서 자, 원준이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과정과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원준이 허공에 브로콜리를 휙 내뻗었다. 자, 브로콜리 말도 안 되는 소재지. 환상적인 소재지. 어둠 속에서 오돌토돌한 브로콜리의 모양이 반짝 드러났다.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화가 나질 않는데요. 자,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화가 나지 않는데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야. 혹시나 또 분노를 생각하면 다른 게 될 수가 있으니까 막 분노하면 내가 막 이렇게 막 분노를 해야 돼. 미워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손이 탁 브로콜리로 변해버렸잖아. 그래서 또 다른 생각하고 막 화를 내면 또 다른 게 되릴까 싶어가지고 고민이 깊어지면서 방어기제가 다른 거 되면 안 되지. 이런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준의 브로콜리가 몇 번 더 오른손이 몇 번 더 허공을 휙휙 날리는 거야. 허공을 때렸다. 자, 때리다 결국 툭 떨어졌다. 그런 거 간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괴로운 일을 못하러 해야 하는지 넌 모르겠지. 그렇지만 나는 이걸 너무 오래 해왔어.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야. 나 미워하는 거, 미워서 곤죽이 되게 때려주는 거, 나 건투를 너무 오래 해왔어. 그러면서 너 괴로운 일을 못하러 하냐고. 너 그러겠지. 그렇지만 나 이거밖에 할 줄 없어. 그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조적이 뭐야?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는 거. 그 자조적 인식을 통해서 심리적 괴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 이거밖에 할 줄 없어. 너 내 보니까 한심하지. 나 이거밖에 할 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원준이 거기까지 말한 뒤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방 안은 다시 어둠과 침묵과 슬픈 풀냄새만이 가득 찼다. 자, 어둠과 침묵과 슬픈 풀냄새만이 가득하였다. 어떤 분위기?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겠지. 이게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고요. 자, 이걸 갖다가 어둠과 시각, 침묵, 슬픈 냄새, 시각, 후각으로 표현하지. 이걸 갖다가 뭐 감각적으로 형상하였다. 형상화가 뭐야? 표현하였다.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또는 뭐 구체화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뭔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막막한 거야.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막막하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고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조심스러움. 길고 힘든 이야기를 들었으니 무슨 말이든 해야 할 텐데 위로든 핀잔이든 뭐라고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 물 밖으로 끌려 나오는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리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붕어 아무 말도 못하겠지. 그것처럼 나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여기 붕어처럼 지규법을 사용해가지고 상대에게 어떤 말도 못하는 상황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나는 겨우 한 단어를 말했다. 나는 누구야? 여자친구, 나지, 여자친구. 원준의 여자친구, 나지. 내일 어떻게 해요? 아까, 안필순 할머니하고 안필수 할머니 애인 이름이 뭐였지? 박강석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노래 부르면 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일, 원준이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무런 기대도 없는 눈빛인 것을 어둠 속에서 또 알 수 있었다. 박강석 할아버지가 내일 산에 가서 이것저것 아무튼 하면 잘 낫는데, 자, 뭔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암시하는 거야. 내일 같이 가보자. 응? 지금 푹 자고 내일 다 같이 가보자. 원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원준의 브로콜리를 더듬어 잡았다. 두텁고 미지근한 줄기, 미지근한 촉각적 심상 나왔지. 그지? 밑에서 두근두근 물이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식물이니까 식물 줄기 속에 흐르는 물줄기야. 식물 줄기에 흐르는 물이야. 이 물은 브로콜리를 한 바퀴 돌아 나와 은준의 어디로 갈까? 미움이나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곳. 자, 감정의 원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야. 흘러가서 고일까? 거기에 맑게 섞여 돌며 조금 묽어질 수 있을까? 자, 묽어진다는 거. 미움이나 분노를 만드는 그곳에 가가지고 물이 가면 그게 조금 희석되겠지, 그치? 감정이 희석돼요. 감정이 희석돼요. 원준의 마음고생이 원준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감정이 희석되어 가지고 원준의 마음고생이 좀 들어지길 바라는 거야. 나는 오래오래 브로콜리를 쓰다듬고 매만졌다. 이렇게 매만지는 행위, 요거는
원준을 위로하고 싶은 거지. 내 손끝에도 푸른 물이 드는 것만 같아 내내 뱃속이 쩌릿쩌릿했다. 자, 푸른 물 해가지고 뭐 나왔니? 색재 나왔고 푸른 물이 드는 것 같대요. 그러면 촉각적 심상 나왔지, 그지? 그래서 원준의 고통과 심정을 내가 지금 공감하는 것 같아. 공감하는 것을 갖다 시각, 촉각, 색채는 시각이잖아, 그지? 요런 표현, 이 감각이지. 감각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정 중략 부분 줄거리 보면, 다음날 정오쯤에 등산로 입구에서 원준하고 만난 거야. 원준나 안필순 할머니, 박강석 할아버지가 산에 오르던 중에 울타리를 넘고 풀숲으로 헤쳐 낭떠러지가 있는 곳까지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산에 가서 노래 부르면 낫는다 그랬지. 요 공간이 마음껏 소리칠 수 있는 장소야. 자, 다다른다. 자리를 잡고 음식을 차린 후에 박강석 할아버지가 원준에게 갑자기 노래를 시키는 거야. 원준 당황하지, 그지? 야, 이 노래는요, 마음의 엉머리를 떨쳐낼 수 있는 행동이고, 병이 낫는 계기지. 병이 낫는 계기가 되는 거고, 해결책이 되는 거야. 해결책이 되는 거고, 원준이 우물쭈물 하는 동안 나는 원준이 갑자기 노래하라니까 당황해가지고 우물쭈물 한 거야. 나는 원준의 브로콜리에 둘둘 감아 놓았던 수건을 벗겨냈다. 햇빛 아래 보아 그런지 브로콜리는 어제보다 더 푸르고 신선한 것 같아서 좀 더 자랐나 봐. 그때 원준의 브로콜리를 곰곰 바라보던 안필순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그러면 나도 노래는 아니고 소리 한번 지르면 되냐?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싶대요. 할머니도 엉머리가 있었던 거야. 그럼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게. 그럼요, 지르세요. 그러자 안필순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낭떠러지 끝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가장자리로부터 두어 걸음 떨어진 지점에서 머리가 핑 도는 듯 위에서 이렇게 보면 무섭잖아, 그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쪼그려 앉더니 입나팔, 손을 갖다가 나팔처럼 이렇게 입에 대고요. 입나팔을 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숨을 이렇게 쉬는 거야. 들이쉬고 내뱉으며 외쳤다. 말자야. 말자가 뭐야? 아까 이제 그 할머니가 기르던 앵무새 이름이지. 그 장례 치러줬잖아. 앞에, 맨 앞에, 그지? 말자야. 그다지 깊은 숲이 아니라서 그런가 메아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소리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쪼그려 앉은 채 계속 외쳤다. 내가 욕한 거 진심이 아니었고 때린 것도 진심이 아니었다. 욕도 하고 때리기도 했나 봐. 자, 이렇게 사과를 한다, 그지? 그러면 이 할머니, 안필순 할머니는 앵무새가 죽어서 슬프고요. 앵무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죄책감도 있고요. 자, 앵무새가 죽어서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움도 있겠지. 좋은 곳에 가라. 꼭 다시 만나자. 자, 재해에 대한 소망도 드러내고요. 그러고 나서도 안필순 할머니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있더니 한참 후에야 일어서서 자, 왜 이렇게 한참 후에야 일어설까요? 그리운 거야, 말자가. 앵무새가 그리웠어요. 엉덩이를 툭툭 틀었다. 그리고서는 꼭 무대 공연을 마친 가수처럼 수줍게 웃으며 돌아왔다. 자, 수줍게 웃는 거, 수줍은 거 후련하기도 하고요. 엉머리를 터내서 후련하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큰 소리를 했잖아, 그지? 그렇게 그게 약간 부끄럽기도 한 걸 갖다가 뭐 무대 공연을 마친 가수처럼 해가지고 비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한 거야. 그러면서 나와 박강석 할아버지는 열렬하게 할머니가 소리 지르고 오니까 막 박수를 쳐줘요. 열렬하게 박수를 쳐줬어. 그거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지. 지지하는 거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거지, 그지? 옆에 와 앉는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나니까 자, 후련한 거야.
잘했어. 자, 이제 그러면 원준이 자네 차례. 손사리를 치며 끝까지 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원준은 킁킁 이렇게 목을 가다듬고 있어요. 예상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지. 나는 아유 안 해요. 뭘 그런 걸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얘가 지금 하는 게 뭐냐. 노래 부르겠다는 뜻이지. 그치? 우리의 얼굴을 한 번씩 차례로 들여다보고는 아까 안필순 할머니가 가서 앉았던 자리로 조심히 걸어갔다. 제가 뭘 하려고 저러나 궁금하여 나는 조마조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거 자 이게 1인칭 간절자 시점의 특징이지. 인물의 주인공 마음 다른 인물의 마음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쟤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궁금해 하기만 하는 거야. 의문스러워 하는 거야. 의문스럽게 바라보는 거야. 전지적 사카 시점이면 원주는 놀이를 하기 위해서 안필순 할머니가 섰던 그 자리 끝까지 갔다 이렇게 하겠지. 그지? 자, 그럼 뭐 하려는지. 원주는 아까 안필순 할머니가 쪼그려 앉았던 곳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리에 딱 붙이고 섰다. 완전 낭떠러지 끝에 간 거야. 이거 이렇게 간다는 것은 노래를 제대로 부르겠다는 노래를 제대로 부르겠다는 의지야. 의지고요. 그리고는 허리를 숙여 낭떠러지 아래를 바라보는 거야. 순간 나는 낭떠러지 아래를 보니까 얘 진짜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놀란 거야. 순간 나는 벌떡 일어섰다. 왜? 자, 얘가 낭떠러지 끝까지 가가지고 그 밑을 딱 보고 있으니까 예상 못한 행동에 놀란 거야. 예상 못한 행동에 놀라고 당황했어요. 원준이 제대로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는, 와, 얘 뛰어내리면 어떡해? 저대로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긴장이 고조돼요. 그때 원준이가 벼랑간 소리를 쳤어요. 아! 이렇게 소리친 거야. 나는 어떻게 혹시 쟤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나의 예상과 다르게 소리치며 몸을 푸는 원준이지. 그지? 엄청나게 큰 소리. 방금 안필순 할머니가 외친 것보다 10배는 더 큰 소리였다. 그러면 10배는 더 큰 소리로 뭔가 풀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만큼 마음고생이 컸다는 걸 부각하는 거야. 우리는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좀 전까지 잠잠했던 낭떠러지 아래 잠목의 숲에서 새들이 우르르 날아올랐다. 이 소리에 놀라가지고 새들이 막 날아오르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요란하게 목을 푼 원주는 드디어 허리에 손을 탁 얹어요. 노래 제대로 부르겠다는 것이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숨을 훅 들으시더니 벼랑과 노래를 시작하는데 뭘 부르냐면 아는 노래가 없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르는 거야. 애국가를 불렀지. 그러니까 얼마나 웃었겠어. 노래인지 개성이 노래도 좀 못 부르나 봐. 그 소리에 아이고 우리는 동시에 경악한 얼굴로 꼬꾸랐다 웃음이 터진 거야. 처음에는 쟤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자 웃음이 터진 거야. 할 줄 아는 노래가 없다는 건 정말이었구나. 예, 자 할 줄 아는 노래가 없어가지고요. 애국가를 우렁차게 부르는 행위를 한 거야. 그만큼 원준이 뭐 복싱에만 빠져있다는 걸 간접 제시해 주는 거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래도 그렇지 저건 정말 이건 너무하잖아. 나는 음성상징어 자 음성상징어 큰 소리로
가슴 속에서 씩씩 소리가 날 때까지 웃었다. 너무 무서운 거야. 박광석 할아버지는 웃지 말라는 눈을 흘겼지만 할아버지 너무 웃겨요. 웃지 말라고 했지만 혹시 용기를 낸 원준이 무안할까봐 웃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미 눈꼬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이거 슬픔이 아니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빌순 할머니는요. 숫제 엎드려서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나 자 원준이 애국가를 듣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너무 웃음을 참기 힘든 거야. 그러나 등 뒤에서 복수하는 관객들에게 아랑곳 없이 원준은 계속 불렀다. 뭘 애국가를. 이거 순서 바뀌었지? 자, 도치법 사용되었다. 문장에 순서가 바뀐 도치법이 사용되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이고 잘한다. 안필순 할머니가 박수를 쳤다. 나도 신이 나서 추임새를 넣었어요. 원준아 더 질러봐. 그러자 원준이 돌아보면 시 웃었다. 사진으로 찍어 남기고 싶을 만큼 상큼한 그러나 왠지 코끝이 찡해지는 미소였다. 자, 상큼한 만족스러운 거야. 만족스러움. 그러나 왠지 코끝이 찡해진대요. 뭔가 애잔한 거야. 애잔한 미소였다. 공감, 여기에 공감을 하는 거야. 너무 웃어 가려운 백가죽을 부여잡고선 아이고 저 짠한 것 불쌍한 느낌 들지? 생각하는데 이었고 노래를 마친 원준이 목을 캣캣거리며 돌아왔다. 나는 일어서서 돌아오는 원준을 안아주었다. 아이고 잘했어. 엉덩이를 툭툭 쳐주며 머리도 쓰다듬고 볼도 꼬집어줬어. 이거 원준이가 진짜 대견스러워. 그리고 기특해요. 그런 모습, 기특해하는 나의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난 거지. 이상하네요. 소리 지른 것 뿐인데 좀 시원한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게 없잖아, 그지? 큰 소리를 하고 나니까,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기분이 홀가분해진 거야. 500ml짜리 물병을 한꺼번에 비운 원준이 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말했다. 그것 봐. 그러니까 이제 나을 거야. 박광석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말했다. 정말 이래서 뭐가 나을지 모르겠지만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지만 기분 어때요? 기분은 홀가분해졌지, 그지? 기분은 정말 좋았고 나는 어쩐지 울 것 같기도 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자, 원준이 대견스러워요.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었다. 고장 딴 거 한 거 없지. 노래 불렀을 뿐인데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말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은 일일까? 여기에 여기서 보면 이게 뭐 딴 거 한 게 없지. 좀 더 노래 부른 것 뿐이고 좀 더 큰 소리고 말한 것 뿐이고 그지. 우리 주변에 일상에서 해결책이 있다는 거야. 우리 주변에 일상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자,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 일상에서 산에 가는 거 했었지. 산에 가서 소리 지르는 거. 작은 변화 또는 이런 의외의 행동, 의외의 행위가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실마리가 됨. 겨우내 땀에 전 소미물을 물로 얕보드레한 봄이불로 바꿔 덮은 첫 밤처럼 온몸이 다 산뜻한 거야. 뭐뭐처럼 지규지 후련하고 상쾌한 느낌을 갖다가 어떻게 이불에 비유해가지고 비유적 감각적으로 보드레한 촉각이고요. 촉각하고 자 밤처럼 온몸이 산뜻하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비결이 뭘까? 여기가 산이었을까? 메아리도 없이 소리를 꿀꺽 삼켜버린 이 산의
성실한 공기 덕분일까? 그러고 보니 원준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들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야. 원준이는 소리를 지르려고 그런 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원준이는 속마음을 잘 털어놓는다, 안 털어놓는다.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자신의 감정을 크게 표현하는 적이 없다는 거지. 저렇게 크게 소리도 지를 줄 아는 애였어? 보기보다 늠름하지? 하면서 자, 원준에 대한 나의 직접적 평가야. 새삼스럽게 감탄하는 거야. 상공기를 홀 들이쉬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콧구멍 앞으로 뭔가 쑥 들이밀어졌다. 이쑤시개에 꽂힌 키 조각이었다. 이제 홀가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자, 안필순 할머니하고 지금 먹을 걸 주는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이 이른다. 속담을 이용한 거지.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부르고 난 뒤에 흥이 나지 배가 고파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속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고요. 목소리에 아직 웃음기가 남은 안필순 할머니가 이쑤시개를 지어 주었다. 지금 우리는 간악산, 그것도 한 중턱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간악산에 있어요. 한참 중턱. 금강산에 되지도 못할 풍경. 어디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야. 금강산이 훨씬 아름답다는 얘기지. 어쨌든 나는 고분고분 먹었다. 새콤한 것을 먹으니 입에 침이 확 돌며 음식이 자꾸 땡겼다. 자, 그만큼 이제 긴장이 풀린 거야. 원준도 그랬는지 멀쩡한 왼손으로 김밥을 2개씩 막 이제 긴장이 풀려가지고 식욕이 돌았나 봐. 막 우겨 넣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원준이도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왜? 마음고생 때문에요. 마음고생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거야. 김밥은 금세 없어졌지만 자, 아까부터 할머니가요. 안필순 할머니가 빵빵해서 수상타 싶던 안필순 할머니의 배당에서 유부초밥에 양갱에 뻥튀기, 얼린 보리차까지 엄청 나오는 거야. 먹고 마실 것이 끝도 없이 나와 우리 무릎 앞에 펼쳤고 우리는 마음껏 씹고 삼켰다. 자, 안필순 할머니 어떻게 해요? 아주 손이 크시다, 그지? 넉넉하시다, 그지? 안필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고요. 안필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고, 배려심이지. 이걸 갖다가 안필순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요. 배려심이 많아요. 이렇게 안 냈지, 그지? 음식을 충분히 많이 사온 걸로 표현했지. 이건 무슨 짓이? 간접제시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간접제시. 밥은 미지근하고 과일은 군데군데 갈변되어 있었지만 눈물나게 맛있었다. 자, 우리는 마음껏 씹고 삼켰다. 이제 후련해진 거야. 속이 후련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요. 그때였다. 갑자기 유부초밥을 씹던 원준이가 윽 하며 인상을 확 찌푸렸다. 돌이라도 씹었는가 하며 바라보니 원준은 브로콜리를 쳐들고 이렇게 오른손 브로콜리 쳐들고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터진다. 터져? 뭐가? 자, 원준이 터진다. 원준이 브로콜리가 변화를 시작한 거야. 사건 분위기가 전환되고요. 뭐야? 우리는 진짜 터져. 지금 원준이 브로콜리가 변화되는데 터져. 원준이 브로콜리를 보고 있어요. 뭐가 터진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아직은. 밑에 보면 나오지 그치. 독자의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모두 이쑤시개를 그대로 든 채 원준의 브로콜리에 시선을 모았다. 자, 모두 놀라고요. 뭔가 원준의 브로콜리에서 뭔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계속 윽 하고 소리내던 원준이 이번에는 연두빛 팔목 중간쯤을 꾹 이렇게 부여잡아요. 안에서 뭐가 자꾸만 터지는 것 같아. 터지다니 모르겠어. 작은 불꽃 같은 것들. 요거는 이제 꽃들이지. 막 따끔거리면서 터져.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요. 그리고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게 뭐야? 정확히 무슨 느낌이야? 드럭겁이 나서 문을 여는 참이었다. 갑자기 안필순 할머니와 박강성 할아버지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자, 할아버지가 원준의 브로콜리 줄기를 부여잡고 얼굴 가까이로 잡아당겼다. 이것 봐라, 여기. 뭐가? 나도 얼굴을 들이대자 보았다. 노랗고 작은 점, 이 꽃이야, 꽃. 브로콜리의 꽃이야. 여기에 봐. 자, 작은 불꽃 같은 것. 요게 이제, 요거야. 노랗고 작은 점이 브로콜리 잎부분에 복실복실, 보글보글한 작은 봉오리들 중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쑥 길어나 그 끝부분에 노란 실금이 가 있었다. 뭔가 금이 가 있는 거야. 자, 요거 이제 다른 것들 사이에 쑥 불나가지고 노란 실금이 가 있어. 요거는 이제 원준의 문제가 해결될 문제 해결 상황을 암시해 주는 거야. 문제 해결 상황 암시고요. 쌀알 만큼 자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분간할 수 있는 크기였지만 우리는 모두 그게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거 꽃 아니야? 맞지? 브로콜리가 원래 꽃봉오리 부분을 크게 자라도록 개량해서 만든 채소긴 한데, 자, 제 시상에 그럼 이 조그맣고 자잘한 이게 다 꽃이야? 자, 이 꽃이 피었다는 거. 뭔가 변화했지, 그지? 꽃이 하면서 감탄하는 거고요. 원준의 삶의 전환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거야. 원준의 삶이 전환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원준의 브로콜리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숨을 죽였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크다란 브로콜리의 가장자리 여기저기서 툭툭 하고 꽃봉오리가 터지고 있었다. 꽃이 피었다. 아까지 뭐야? 상황 변화를 암시한다 그랬지, 그지? 상황 변화. 누구의 상황 변화? 원준의 상황 변화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내 처음 나온 봉오리 끝이 아주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다. 뾰족한 총알 모양의 꽃가루가 쏙 올라오더니 그 끝에서 길게 돌돌 말린 센 노란 꽃잎이 천천히 빙글빙글 도며 비집고 나와 조금씩 펼쳐졌다. 몇 분이 지났을까 드디어 최초의 한 송이가 완전히 개화했다. 자, 꽃이 피었다. 넉장짜지 꽃잎이 꽃갈 모양으로 고개 숙인 작고 소박한 꽃이었다. 이었고 첫 번째 꽃을 따라 나머지 봉우리들도 경쟁하듯 쏙쏙 피어나기 시작했다. 자, 아이고 참 예쁘네 하면서 브로콜리의 개화 과정에 지금 모두 감탄했지, 그지? 자, 브로콜리가 개화 꽃을 피웠다는 것은, 자, 이 인물들이 성장하고요. 앞으로 잘 되고 번영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을 것이라는 걸 암시해 주고요. 아까도 뭐야? 원준의 또 다른 삶을, 원준의 또 다른 삶으로서, 원준의 또 다른, 원준이 하지 말고 원준이 또 다른 삶으로서 전환할 것이라는 것, 또 다른 삶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쁘네. 정말 예쁘네. 이쁘다. 장관이야. 장관이다. 장관이야. 개화에 대한 반응이지. 근데 어때요? 정말 이쁘다 그러지, 그지? 긍정적이다, 그지? 반응인데 긍정적이야. 우리는 저마다 한마디씩 왠지 조용히 말해야 할 것 같아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다. 왜 조용히 말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신기한 거야. 경이로운 거야. 경이로워서 조용히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자, 갓 태어난 아기 동물을 내려다보듯 뭐뭐 하듯 지구지, 지구. 지구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지? 원준의 브로콜리를 바라보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가슴 속에서 뭔가 벅차올랐다. 자, 감동한 거지. 나는 원준의 어깨 죽지를 마구 쓰다듬었다. 기분 되게 이상하네. 원준이 브로콜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눈가와 입가가 한결 풀어진 것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다. 외양 묘사지. 입가 풀어진 거 원준의 외양 묘사를 해요. 그리고 심리 상태를 드러낸 거지. 그만큼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 거야. 내적 갈등이 어떻게 됐다? 해소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을 가능성이 원준이 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높다는 얘기고요. 박강석 할아버지가 흡족하게 웃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 원준의 브로콜리는 커다란 꽃뭉치가 되었대. 꽃뭉치가 되었다. 모든 봉우리가 저마다 한껏 피어나 가장자리의 꽃은 축 늘어지고 가운데 꽃은 꼿꼿이 하늘로 뻗어 마치 화려한 상들리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이었다. 뭐 안에 거는 요렇게 되고 가운데 거는 요렇게 솟아 올랐나 보지 뭐. 그치? 요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됐나 봐. 손끝으로 꽃송이 하나를 살짝 지어보니 깜짝 놀랄 만큼 맵싼 향이 물씬 퍼져 나왔다. 마치 화려한 상들리에 같다는 거. 이거 브로콜리 꽃이지, 그지? 요것도 뭐 마치가 나오면 직유법이 나오는 거야. 놓은 것 같은 직유지, 그지? 그리고 평범한 꽃향기와는 다른 훨씬 강렬하고 정신을 청량하게 해주는 향이래요. 이게 이제 향기에 대한 인식이지. 향기가 인식 첫 번째. 평범한 꽃들하고 다른 훨씬 강한 향기래. 우리는 번갈아 가며 조심조심 브로콜리 꽃뭉치를 쓰다듬었대요. 아주 대견한 일을 해낸 쓰다듬은 이유는 대견했기 때문이야. 대견한 일을 해낸 누군가를 칭찬하듯이 손길이 스칠 때마다 꽃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향기를 내뿜었다. 꽃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대요. 자, 꽃이 인물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표현해서 상황을 굉장히 낭만적이고 환상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할 진한 향기를 아마 요 매콤달큰한 냄새는 매콤달콤한 냄새. 요건 향기에 대한 인식 두 번째. 자, 청량하게 해주는 향기고 또 매콤달콤한 냄새래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가다 할 거야. 지금 아마 못해도 관악산 산책로 초입까지 충분히 향긋할 거야. 관악산 산책로 초입까지 향긋해질 거라는 거야. 요거 향기에 대한 인식 세 번째지. 인식 세 번째. 이걸 통해서 다 뭐 했니? 다양한 협박적 침상이 사용되었지. 나는 생각하며 뿌듯해 했다. 절정. 나는 박강성 할아버지와 안필순 할머니와 함께 원준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 노래 부르니까 그 브로콜리에서 꽃이 팍팍팍 터졌지, 그지? 이제 결국 우리가 산에 내려온 것은 이제 해가 슬슬 저물어 갈 무렵이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오늘 저녁이지, 그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했다, 그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왔다가리 갔다리 아니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한 거지. 이걸 우리 순행적 구성, 이렇게 얘기하지. 또는 뭐 순차적 구성, 조금 어려운 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 뭐라 그랬니? 추보식 구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온기를 그대로 되돌아와 서울대학교 앞쯤에서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잔뜩 지친 박학석 할아버지와 안필순 할머니
택시에 태워 보낸 뒤 원준과 나는 서로의 집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 한참 함께 천천히 걸었다. 원준은 브로콜리 꽃을 수건으로 소중히 감싸 안고 있었다. 아, 이거 소중히 감싸 안았지, 그지? 감싸 안고 있었고, 그 모양이 무슨 기쁜 일이 생겨 꽃다발을 하나름 받아 안고 가는 사람 같아 보인 거야. 완전히 신경 변화가 생긴 거야. 처음에는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어.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지만, 지금 뭐야? 기쁜 일이 생긴 것처럼, 기쁜 일이 생길 것처럼 하는 거야. 그만큼 좋은 거지, 그지? 마음이 변한 거지. 나는 발을 콩콩 구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싶은 기분이었다. 뭔가 해결된 듯한 느낌인 거야. 그날은 땀을 잔뜩 흘린 터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씻고 잠자리에 누웠다. 온몸이 노곤노곤해 바로 잠들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누우니 그렇지가 않았다. 소풍을 다녀온 아이처럼 소풍을 다녀온 아이처럼 힘들어서 금방 잘 것 같았는데 약간 즐거움 흥분이 남아있는 거야. 그만큼 브로콜리 계알을 목격한 인물의 심정을 비유적으로 뭐뭐처럼 이것도 지규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즐거움과 흥분이 남아있었어. 그래서 눈을 감아도 눈꺼풀 뒤에 오늘의 온갖 장면들이 스쳐가는 탓이었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왼쪽으로 굴렀다 오른쪽으로 굴렀다 하며 오늘 두서없이 오늘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오늘 하루 경험한 한상적 사건을 되새겨 봅니다. 되새겨 보고 잠을 못 들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원준이 복싱을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내게 하지 않은 것이 새삼 조금 섭섭해요. 조금 많이 아니고 조금 섭섭해. 왜? 나 여자친구잖아. 내 진지한 고민을 여자친구인 자신에게 털어놓지 않은 원준에 대한 약간 살짝 가벼운 서운함이야. 평소에는 세상 오만 것들에 다 제 느낌과 견해를 떠들어대는 녀석이 정작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중요한 일, 복싱을 좋아하면서도 남을 때려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 그건 입을 꾹 다문 채 그 지경이 손이 브로콜리가 될 지금까지 혼자 괴로워했다니, 그건 좀 터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사이에 나는 어둠 속을 향해 혼자 입을 삐죽거렸어요. 삐죽거렸다 하긴 얘기했다 한들 내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했다. 맛있는 거 사줄까? 아니면 시원하게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요 정도는 해줘. 해결책은 없어도 요 정도는 좀 약간 기분 풀어주려고는 노력했겠지. 그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상대를 위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했을 거야. 하며 기분을 풀어주려고 안간힘을 쓰게 했을 테지만 어젯밤 박강석 할아버지가 안필순 할머니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박강석 할머니가 안필순 할머니에게 뭐 했을까요? 앵무새 말자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치른 후 할아버지가 할머니 곁을 지키는 것처럼 나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못 줘도 옆에서 위로는 해줬을 거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좀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왜 민망해요?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괜히 섭섭해하는 거.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서 섭섭해하는 것이 조금 민망한 느낌이 드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되게 비슷하구나. 시리에 빠진 연인을 달래는 방식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다 비슷하구나. 이렇게 살이 옮겨야 되지, 그지? 도치법이 사용되었고, 박강석 할아버지는 안필순 할머니에게 새로운 앵무새를 사줄까? 만일 그렇다면 그 녀석은 새로운 앵무새는 틀림없이 재롱도 잘 들고 말도 잘하는 녀석일 게 틀림없다. 그 재롱은 말자는 다른 귀여움이고 그 목소리는 말자는 다른 목소리일 테지. 같은 앵무새라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녀석도 결국 쌍소리를 떠들어대는 버릇없는 앵무새가 될 것이다. 자, 앵무새는 사람 말 흉내내잖아, 그지? 그러면 안필순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쌍소리를 잘하나 봐. 안필순 할머니의 성격을 닮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분명 그럴 거야. 멀리서부터 사르르 잠이 오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잠이 오는 거야.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원준에게서 사진을 첨부한 메시지 한 통이 온 거야. 나 복싱 간두기로 했대요. 그럼 마음을 정리한 거지. 이 메시지 한 통은요, 내적 갈등이 해결됐다는 거야. 내적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야. 자,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었던 복싱을 그만두지, 그지? 자, 그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려는 용기야. 할 줄 아는 게 복싱뿐이고 지금까지 해온 게 복싱뿐이었어. 그래서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어. 복싱도 좋아해. 근데 너무 심적 고통은 심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야? 브로콜리. 오른손이 브로콜리로 되는 병이 걸렸는데 이제 좋아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딱 접는 거야. 용기를 낸 거야. 사진은 원준의 오른손을 찍은 것이었다. 아직 끝에 시든꽃 봉우리가 조금 달려있고 색깔이 군데군데 푸릇푸릇하긴 했지만 거의 온전한 손으로 돌아왔네. 온전한 손의 모양이었어. 원준이 손이 거의 나아가고 있는 거야. 나는 잘 됐네 하고 답장을 보냈다. 원준의 선택에 엉을 보내는 거야. 정말 잘 된 일이었다 해가지고 끝났지. 자, 그 다음에 보자. 브로콜리 내용 정리하면 브로콜리는 주몽이나 글로버와 생김이 비슷해. 주몽이나 글로버와 생김이 비슷합니다. 복싱 선수 생활을 하며 쌓인 원준의 내적 갈등과 마음의 짐을 갖다가 뭘로? 브로콜리로 나타내 준 것이고요. 타인을 향한 폭력을 거부하는 원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일상적인 소재 브로콜리로 환상적으로 표현했지, 그지? 그래서 인물의 내면을 형상화했다. 브로콜리가 터진다. 원준의 오른손에 있는 브로콜리 안에서부터 터지지, 그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주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한 후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원준을 괴롭혔던 문제가요, 해결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요. 브로콜리 변화. 자, 나중에 작은 불꽃 같은 것이 터지고요. 노랗고 작은 점이 보이고요. 나중에 꽃봉우리가 개화하지, 그지? 새로운 꽃이 피어난다는 것. 사건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하고요. 원준의 삶의 방향이 전환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사회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한국 문학의 한상 문학의 흐름과 의의를 고려해 작품 속 비현실적인 요소인 브로콜리의 기능과 작가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우리 있잖아, 갈등, 경쟁 이런 것만 유도하는 거. 경쟁을 강요받는 체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주변인의 돌봄을 받고, 근데 이런 체제 속에서도 갈등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런 체제 속에서도 주변인들의 돌봄을 받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능동적 반응과 감상,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해야겠지, 그지? 주체적 참여는요, 자신의 생각이 담긴 비평문을 써보면서 우리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사문학 하나 했어요. 뒤에 문제 다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